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나와서 정말 창조과학 시리즈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일은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 가지 사료들을 통해 이제 알아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여러 과학적 근거와 여러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게 단지 우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질학적 증거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대홍수 사건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제한적인 홍수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는 글로벌한 홍수였고 이 홍수로 인해 전 지구가 이제 물에 완전히 적어도 5달 동안 잠겨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시선에서 적어도 그 많은 양의 물이 온 지구를 5달 동안 덮고 있었다면 달이 물을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그 반대편도 반작용으로 물이 몰리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 그림처럼 지구가 물에 덮인 채 자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때에 그 지구의 높은 곳에서는 물층이 상대적으로 얕고 좁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흐르고 그리고 낮은 지형에 대해서는 물이 깊고 넓기 때문에 느리게 흐르니까 비교적 높은 곳에 있던 많은 양의 흙과 암석들이 거대한 물에 의해서 깎여서 그 잔여물들이 점차 낮은 곳으로 이렇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결국엔 평평하게 여러 층으로 쌓이게 되니까 만일 성경대로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면 지구 곳곳에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이 형성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퇴적층이 발견되는 장소가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현재에도 사람들이 그 흔적 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여기 오늘 이제 알아볼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이 거대한 계곡인 그랜드 캐니언을 보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 겹 층층이 쌓인 퇴적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 대해 설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형이 3억 년 동안 쌓이고 7천만 년 동안 그 기간 동안 깎여 나가서 형성된 골짜기라고 이렇게 아주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완전히 틀린 설명이고 온 지구를 덮은 대홍수 심판 때에 1년 만에 다 쌓인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그랜드 캐니언은 엄청나게 큰 사건의 증거물이지 장구한 세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평하고 말끔한 층을 보면 각각의 층들이 쌓인 게 도중에 이렇게 깎여 나간 게 아니라 이 모든 층이 하나하나 다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에 통으로 깎인 거라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엄청난 규모의 흙들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였고 어떻게 솟아올랐는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퇴적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깎여나간 그 수많은 흙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깎여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침식됐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쪽이 좀 더 과학적인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두 가지 진화론 대 창조 즉 동일 과정 이론과 격변론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려울 뿐이지 단순한데요. 이 동일 과정 이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까마득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지질학적 현상들이 동일하게 쭉 이어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쌓이고 깎이고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한결같이 꾸준한 속도와 꾸준한 정도로 일어났다는 그런 설명인데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형성된 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에 흙이 깎여 나가고 계곡 통해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 쌓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줄기차게 동일한 양이 동일한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이론은 결국 퇴적을 시간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이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거대한 퇴적 지형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됐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격변호는요, 대재앙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엄청나게 급변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주창한 이론인데요.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를 휩쓸고 돌던 그 물들이 그랜드 캐니언에 말끔하게 쌓인 퇴적층들을 순식간에 쌓아 올렸다고 해서 단기간에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대홍수로 설명한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격변론을 지지하겠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장이라면 증거가 아무래도 확실한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 지형을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광범위한 퇴적이고요. 둘째는 뚜렷한 경계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평평한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딱 봐도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형성된 퇴적 지형임은 저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러면 넓은 바다에서 형성된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바로 이 두 번째부터가 문제인데요. 이 두 번째 사진처럼 그 뚜렷한 경계면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사진에서처럼 이 사암층이라는 것과 세일층, 이 경계가 쉽게 모래와 진흙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계가 너무 뚜렷함을 저희가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다는 것은 모래와 진흙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연속적으로 쌓였다면 이 그림의 B처럼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층이 형성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랜드 캐니언은 이 오른쪽에 있는 A와 같이 뚜렷한 경계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퇴적물은 그냥 수억 년 동안 천천히 그저 강물이 뭐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면서 조금씩 쌓아간 지형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진화론 학자들은 이 사진과 같은 퇴적층의 차이를 통해서 대홍수설에 제동을 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 있고 홀브룩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홀브룩이라는 장소의 퇴적층을 통해서 이 둘의 퇴적층의 차이를 통해서 이건 분명히 솟아오르는 융기와 땅으로 꺼지는 그 침강을 오랜 세월 반복하면서 쌓인 지형이라고, 그래서 수억 년에 걸쳐서 저렇게 쌓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럴싸한 논리가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학교에서 거의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랜드 캐니언과 홀브룩으로 이어지는 이 A층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이고서 갑자기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그림과 같이 그랜드 캐니언 쪽 땅이 솟구쳐 올라오고, 그래서 홀브룩 쪽에만 이 S층이라는 게 쌓이고서 또 수많은 시간이 걸쳐서 솟아올랐던 지형이 푹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B 지형의 퇴적층이 쌓였을 거다. 그래서 아까 봤던 식의 형태로 퇴적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수억 년의 세월이 소요된 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설명대로 융기와 침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쳐서 그랜드 캐니언 지형이 형성된 거라면 이 세 번째 특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평평한 퇴적면을 설명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비바람입니다. 비바람. 진화론적인 설명에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평평한 퇴적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바람과 같은 기상현상이 그 수억 년의 세월 동안 단 하나도 없었을 거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흔한 기상현상이 하나도 없이 잔잔하고 고요한 채로 최소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을 보낸 거라고 설명을 해야지만, 그렇게 억지를 부려야지만 수억 년에 걸친 이 깔끔하고 평평한 퇴적층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침강과 융기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퇴적층이 형성됐을 거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평평한 퇴적면, 그리고 뚜렷한 경계, 광범위한 퇴적층,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해 줄 다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설명은 바로 두 번째, 아까 전에 격변론 설명드렸었는데 바로 물이 흐르면서 퇴적된 거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천히 깎이고 천천히 옮겨져서 소량씩 천천히 퇴적된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이 거대한 영역에 걸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한 번에 퇴적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홍수를 지지하는 모델이 바로 격변론인데요. 이러한 설명의 첫 번째 단서가 바로 그랜드 캐니언의 여기 붉은 석회암층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이 왼쪽 이제 화석인데요. 노틸로이드라는 화석의 정렬 상태입니다. 이 붉은 석회암층에서 무수히 발견된 이 화석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쌓인 것이 아니라 이 뾰족한 부분이 다 한 방향을 향해서 쌓인 형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천천히 하나둘씩 툭툭 그냥 쌓여서 뭐 이렇게 모래에 묻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번에 와르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정렬이 된 채 쌓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가능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틸로이드 화석 모양에 이어서 두 번째 증거는 그래서 보시면 이 집채만한 거대한 돌덩이가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자리에 옮겨져 있다는 건데요. 직경이 한 5m 정도 되고 200톤 가량에 이르는 엄청난 암석 덩어리가 그저 저희가 알고 있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밀어낸다고 이 먼 장소에까지 밀려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거세게 흘렀다는 것을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 지형이랑 그리고 여러 흔적들을 통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랜드 캐니언이 수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퇴적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홍수를 지지하는 이 모델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퇴적 현상이 전 지구적 규모였음을 설명하는데 이를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나는 암석인 화성암과 물과 바람에 의해서 깎여서 그것들이 쌓여서 형성되는 퇴적암이 지구 표면을 덮는 속도를 비교함으로 노아의 대홍수가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우선 과학자들은 화성암과 퇴적암이 지구 전체를 덮는데 뭐가 더 빠를지 계산을 했는데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화성암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산이 터져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지구 표면을 덮어나가는 속도가 천천히 깎여 나가서 쌓이는 그 퇴적암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대로라면 진화론자들의 동일 과정 이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을 압도적으로 많이 덮고 있는 돌들은 단연코 화성암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그림처럼 퇴적암이 70% 정도로 지구 표면에 훨씬 많다고 합니다. 현재 땅속의 지각 구성은 화성암이 95%로 압도적인데 근데 지구 표면만 하필이면 퇴적암이 왜 많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화강암이 현재의 70% 퇴적암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특정 시점에 다다르면 전 지구가 완전히 퇴적층으로 덮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화강암의 비율이 현재 그 30%로 이르는 그런 지구 표면에서 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비율에 다다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표면의 비율, 화강암 30%, 퇴적암 70%. 이것은 지구 전체에 걸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성이 가능하려면 전 지구적 홍수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과학자들은 절대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현재 지구의 지구 표면의 퇴적층 면적을 이 70% 면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여전히 도마처럼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부류의 그런 불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그런 식으로 쌓였다는 걸 저희 모두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와 비슷하게 쌓이는 거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매체로
보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1980년도 5월 18일 날 있었던 미국의 세인트 헬렌산의 화살 폭발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폭발 후의 사진인데, 이게 산 꼭대기에서부터 1000m가 더 넘는 높이가 푹 한 번에 꺼진 거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지형이 순식간에 푹 꺼진 것도 놀라운데요. 이 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첫 번째, 이제 퇴적층이 형성된 거를 보면 그랜드 캐니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평평하고 고른 퇴적면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에 따르면 이 퇴적층이 30cm가 쌓이려면 5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 사진에서 보면 이 A층, B층, C층 이 세 개의 층이 쌓이려면 이 지질학에 따르면 못해도 수십만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두꺼운 세 겹의 층이 형성되는 것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층은 화산 폭발한 1980년도 5월 18일 단 하루 만에 저렇게 두껍게 쌓인 거고, 두 번째 B층은 약 한 달 후에 이제 이어서 나온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것도 하루 만에 똑같이 B층이 이렇게 쌓인 거고, 마지막 C층도 2년쯤 뒤에 후속 폭발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쌓인 거라고 합니다. 즉 이 A, B, C 세 층이 쌓이는 데만, 그냥 쌓이는 데에만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72시간, 딱 3일 뿐이었습니다. 이걸 직접 목격했기에 망정이지, 현대의 사람들이 이걸 직접 보고 사진 찍고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면 진화론의 사고방식에 장악된 사람들이 이걸 두고 또 수십만 년에서 아니면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또다시 거짓말로 우겨댔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또 태클을 거는 게, 세인트 헬렌산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랜드 캐니언은 진화론자 생각들대로 수억 년에 걸쳐 천천히 그 퇴적층이 아주 꾹꾹 눌려가면서 형성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그 내부 조성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데요. 하지만 이 세인트 헬렌산이 하루 만에 쌓이는데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엄청나게 휩쓸려서 내려가면서 쌓였는데도 이렇게 사진처럼 층층이 그렇게 뚜렷한 경계로 쌓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이게 바로 퇴적물이 어떻게 층을 이루면서 쌓이는지에 대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 사진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직경이 0.2mm밖에 안 되는 가루하고 0.6mm 되는 가루를 섞어서 긴 깔때기에 넣고 흘려보내서 쭉 쌓여가는 것을 영상으로 찍은 건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쌓이는 모습인데요. 이게 층층이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쌓인 모습처럼 마구 뒤섞인 채 흘러가다가 쌓이더라도 이 실험 결과처럼 입자의 굵기에 따라서, 즉 모래 알갱이에 따라서 서로 같은 것끼리 층을 이루면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퇴적시키면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거대한 양의 물이 급격하게 흘러가면서 퇴적된다면 가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즉 대홍수와 같이 급격한 퇴적만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홍수로 퇴적된 게 맞다면 현재의 모습처럼 이런 거대한 협곡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번에도 비교적 최근 사건인 팔로우즈 계곡이 형성된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계곡의 바로 위쪽에 엄청난 양의 물을 담고 있었던 그런 미졸라 호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곳에 물이 범람하면서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이 사진과 같은 깊은 골짜기로 깎여졌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이 시냇물이 수억 년 동안 천천히 흐르면서 조금씩 깎였다가 저렇게 깊은 골짜기를 만든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물에 의해서 깎여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저렇게 사진처럼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저희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예로 설명했던 그 세인트 헬렌산의 그 퇴적 단면층도 3일 만에 깎여 나간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졸졸졸 흐르는 강물이
수천만 년 동안 파놓은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이 순식간에 파놓은 게 바로 이 사진과 같이 팔로우즈 계곡이고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 과정은 이렇게 두 줄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대홍수 사건으로 1년 만에 엄청난 퇴적층이 순식간에 쌓였다. 그리고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이 솟아오른 뒤에 그랜드 캐니언 위쪽에 엄청 큰 호수가 있었는데 이곳에 엄청난 양의 물이 순식간에 깎아 놓은 게 이 사진과 같이 바로 현재의 이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단시간의 퇴적과 단시간의 침식만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그랜드 캐니언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아니라 큰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대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 시간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오늘 본 이 그랜드 캐니언과 같이 만들어진 지형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한치의 오차도 없고 거짓도 없는 100% 참인책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그리고 그것을 보지도 않고 믿는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